어머니,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요. 며느리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다. 68세 시어머니 은정은 그 미소를 바라봤다. 완벽한 며느리. 7년 동안 한결같았던 그 미소. 하지만 은정은 알아버렸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흐흐흐. 매일 밤 새벽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은정이 조용히 다가가자 설인이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뭐가 끝난다는 걸까? 은정은 며느리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은정 명의로 해지된 적금 3천만 원. 몰래 받은 대출 5천만 원. 호스트바에서 쓴 수백만 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험 서류였다. 은정이 죽으면 5억 원이 설인에게 지급된다.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설인이 은정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그 눈빛이 소름 돋게 차갑다. 이거 드세요. 영양제예요. 설인이 건넨 알약.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68세 은정은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설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는 통에 며느리 설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설인이 워낙 착하고 살뜰해서 은정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35살의 며느리는 언제나 밝고 다정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야겠구나.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 제가 어머니 외투 꺼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점심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요. 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은정의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챙겨왔다. 은정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효자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사는구나. 에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어머니잖아요. 설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은정은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신발을 신다가 문득 뭔가 잊은 게 있어서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부엌에 서 있는 설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은정은 무심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설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었다. 그 표정은 차갑고 음침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설인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며느리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어머니? 갑자기 설인이 돌아보며 물었다. 그 순간 설인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은정은 깜짝 놀라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지갑을 깜빡했구나.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디 두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져갈게. 은정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챙겼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방금 본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산책을 나가면서도 은정은 계속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도 사람인데 항상 웃을 수만은 없지. 그래, 그냥 잠깐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요즘 며느리가 유난히 친절한 것도 신경 쓰였다. 물론 원래도 착한 며느리였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더 과해진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특별한 차를 끓여주고
은정이 좋아하는 반찬을 일부러 더 많이 만들어주고 외출할 때마다 챙겨주는 것도 부쩍 늘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설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발 안 아프세요? 응, 괜찮아. 제가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시게 해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설이는 그렇게 말하며 은정의 팔을 부축했다. 은정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너무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정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설이는 계속 은정을 챙겼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깍두기예요. 아이고,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기쁘죠. 설인의 말투는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은정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며느리를 관찰했다. 설이는 내내 웃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설인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안방에서 좀 주무세요. 설이는 은정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며 환하게 웃었다. 은정은 할 수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정말 피곤이 몰려왔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다. 잠이 스르르 오려는데 문득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같았다. 은정은 귀를 기울였다. 응,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설인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낮은 톤이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곧 끝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통화가 끝난 듯 조용해졌다. 은정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얼마 후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인이 은정이 자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숨을 고르며 계속 자는 척했다. 설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은정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저녁 때가 되어 아들 민준이 퇴근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설이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응, 괜찮아. 오늘 저녁 반찬 뭐야? 맛있겠다.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끓였어.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민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은정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은정만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밤이 되어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낮에 본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도 곧 끝날 거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이건 아닌데. 설인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은정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며느리의 두 얼굴이 계속해서 꿈속에 나타났다. 그날 이후로 은정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설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은정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 친절함이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은정은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복도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낮고 묘한 웃음소리였다. 흐흐흐. 은정은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TV 소리일까? 아니면 휴대전화로 뭘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너무 생생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웃고 있는 것처럼. 은정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다. 거실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낮고 천천히 그리고 묘하게 즐거운 듯한 웃음이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실로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은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저렇게 웃고 있다니.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다. 은정은 거의 한숨도 못 잤다. 설이는 은정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약국에서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 사올까요? 설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너무나 자상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은정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설인의 눈 깊은 곳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식사를 하는 내내 은정은 며느리를 관찰했다. 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새벽에 그렇게 기묘하게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날이잖아요. 제가 오후에 일찍 들어와서 모시고 갈게요. 은정은 깜빡하고 있었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아, 맞다.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설인이 재빨리 말했다. 내가? 너도 일 있잖니. 전 오늘 시간 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죠. 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은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하지만 은정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설인과 함께 병원에 갔다. 검진을 받는 동안 설이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검진이 끝나고 나오니 설인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은정이 다가가자 설이는 깜짝 놀란 듯 휴대전화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검진 다 끝나셨어요? 결과는 어떠세요? 응, 별 이상 없대. 건강하다고.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이는 계속 은정을 챙겼다. 팔을 부축해주고 길을 건널 때는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은정은 아까 병원에서 본 설인의 놀란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다. 휴대전화로 뭘 보고 있었길래 그렇게 놀랐을까? 저녁 식사 후 은정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무거웠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었다.
저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후후후.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거실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낮고 느리고 묘하게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이었다. 은정은 복도로 나왔다.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작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서린의 목소리였다.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벽에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은정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에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 새벽마다 혼자 웃고 몰래 통화하고 뭔가를 기다린다고 했다.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서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구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올게요. 산책 다녀오시면 차랑 같이 드세요. 서린의 표정은 순했다. 눈빛도 맑았다. 새벽에 기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은정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서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이제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산책을 나가면서도 은정은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새벽에 웃었다고 통화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은가. 그저 은정의 의심일 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밤 새벽이 되면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낮에는 피곤해 지쳐 있었고 밤에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 은정은 아예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 며느리가 또 웃을 거라는 걸 알았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과연 그 소리가 들려왔다. 흐흐흐. 이번에는 은정도 각오를 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웃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은정은 거실 입구에 섰다. 하지만 그 순간 웃음소리가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소파에서 서린이 몸을 돌렸다. 어두운 거실에서 서린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화장실 가시려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낮고 조용했다. 은정은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아, 응. 그래. 물 좀 마시려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서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방금 본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 무서웠다. 그건 은정이 아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은정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서린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 물 여기 두고 갈게요. 편히 주무세요. 서린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방을 나갔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물잔을 바라봤다. 그 물을 마셔도 될까? 혹시 뭔가 탄 건 아닐까? 은정은 결국 물을 마시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에게 분명 뭔가 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 그날 밤 은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새벽에 들렸던 그 기묘한 웃음소리도 은정은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 서리는 자신이 알던 그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무언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은정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설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하지만 설인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무런 허점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집에 혼자 있었다. 설인은 장을 보러 나갔고 민주는 회사에 있었다.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며느리가 어제 입었던 옷이 소파 옆에 걸쳐져 있는 게 보였다. 은정은 일어나서 옷을 집어들었다. 며느리 방에 갖다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부부 방으로 들어가니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은정은 옷을 옷장에 걸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옷장 문을 여는 순간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가 너무 의심스러웠던 은정은 서랍 쪽으로 다가갔다. 혹시 뭔가 있을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뒤져서는 안 되는데.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서랍을 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한 번만 보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거야. 서랍 안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살펴봤다. 별다른 게 없었다. 역시 내가 오해한 걸까? 은정은 서랍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서랍 뒤쪽에 뭔가 두툼한 봉투가 보였다. 은정은 그 봉투를 꺼냈다. 흰색 봉투였는데 제법 두꺼웠다. 손이 떨렸다. 이걸 열어봐도 될까? 은정은 주위를 둘러봤다. 집안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은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은정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영수증은 강남에 있는 고급 호스트바였다.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다. 두 번째 영수증은 호텔 라운지였다. 역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세 번째 영수증에는 프라이빗 룸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대체 뭐지? 며느리가 왜 이런 곳에서 돈을 쓴 거지? 더 충격적인 건 결제 수단이었다. 모든 영수증의 카드 명의가 은정으로 되어 있었다. 은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정은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게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은정은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언제 내 카드를 가져간 거지? 아니, 카드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거지? 영수증은 10여 장이 넘었다. 날짜를 보니 최근 석 달 동안의 것들이었다. 은정은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날짜들은 모두 며느리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은정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느리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카드로 이런 곳에서 돈을 쓰고 있었다니. 영수증 더미 밑에는 또 다른 종이들이 있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냈다. 명품 시계 영수증이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것도 은정명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내 카드로. 은정은 숨이 막혔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며느리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영수증 더미 맨 밑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나왔다. 은정 명의로 된 통장이었다. 은정은 그 통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언제 만든 통장이지?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모르는 남자 이름이었다. 은정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읽어봤다.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출 내역이 있었다. 은정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다. 대출 날짜는 2달 전이었다. 5천만 원. 대출?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은정은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기도 힘들었다. 봉투를 서랍 원래 자리에 놓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가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이상한 곳에서 펑펑 쓰고 있었다니. 은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꺼냈다. 카드들을 확인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내 카드로 결제한 거지? 혹시 내 정보를 도용한 건가? 은정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증거를 더 확인해야 해.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그 영수증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며느리가 내 돈으로, 내 명의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서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거실로 나갔다. 서린은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 샀어요. 신선한 거 골라왔어요. 그래, 고맙다. 은정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린은 은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방에 가서 좀 쉬세요. 서린은 은정의 팔을 부축해서 안방까지 데려다 줬다. 그 손길이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은정은 이제 그 따뜻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다. 그 손이 자신의 돈을 훔쳐간 손이라는 걸 알았다. 방에 누워서도 은정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자꾸 그 영수증들이 떠올랐다. 호스트바, 호텔, 프라이빗 룸, 1,000만 원짜리 시계, 5천만 원 대출. 며느리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 돈을 누구한테 쓰는 걸까?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 소리, 도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은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느리 서리는 자신이 알던 그 착한 며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 영수증을 발견한 후 은정은 며느리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서린이 웃으면서 말을 걸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미소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색할 수가 없었다. 아직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산책을 나갔다.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혔다. 평소보다 조금 멀리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동네 카페 앞까지 갔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았다. 은정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를 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카페 안쪽 테이블에 며느리 서린이 앉아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창가 옆으로 몸을 숨겼다. 서리는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 은정이 집에서 보던 며느리의 얼굴과 완전히 달랐다. 서리는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요염했다. 아니, 위험했다. 은정에게 보여주던 그 순하고 다정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리는 남자의 손등을 가볍게 쓸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서린의 손을 잡았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게 내 며느리 맞나? 저 남자는 누구지?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보였다. 혹시 그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저 남자 거였을까? 서리는 계속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가끔 남자의 팔을 툭툭 치며 웃기도 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 밖까지 들릴 것 같았다. 가볍고 경쾌한 웃음이었다. 집에서 보여주던 조심스럽고 얌전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은정은 떨리는 다리로 카페 앞 벤치에 앉았다. 계속 지켜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다. 증거를 더 봐야 해.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 서린과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다. 은정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린은 남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뭔가를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 내가 연락할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기다릴게. 그때까지 잘 지내. 두 사람은 포옹을 했다. 짧지만 친밀한 포옹이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하게 지낸다니. 남자는 먼저 떠났다. 고급 승용차에 타고 가더니 곧 사라졌다. 서리는 그 차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뭔가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은정은 서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내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니. 한참 후에야 은정은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산책 오래 하셨네요. 서린은 평소와 똑같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방금 전까지 남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그 요염한 표정은 어디 가고 이렇게 순한 얼굴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 응, 날씨가 좋아서. 은정은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다. 서리는 은정에게 다가와 팔을 부축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소파에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쉴게. 은정은 서린의 손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며느리와 무슨 관계지? 혹시 영수증에 나왔던 그 남자일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민준이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다. 서리는 여전히 밝았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응, 좀 바빴어. 근데 오늘 저녁 뭐야? 맛있어 보이는데.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된장국 끓였어.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은정은 식탁에 앉아서도 밥맛이 없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카페에서 본 그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의 손을 쓸던 그 손길, 남자를 바라보던 그 눈빛,
식사 후 설이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은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며느리 부부방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서랍을 다시 열었다.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영수증들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남자 이름을 자세히 봤다. 은행 거래 내역에 적혀 있던 그 이름. 김태준. 은정은 그 이름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아들한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서랍을 닫고 방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설인이었다. 은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설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아, 그게 내 방에 옷 좀 놓으려고. 옷은 어디 있는데요?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정은 당황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 방에 있었나 봐. 어머니, 제 방에서 뭘 찾으신 건 아니죠? 설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은정은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내 방을 뒤져?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 사람은 서로 믿어야 하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믿고 있어요. 설이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경고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서둘러 방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한테 들킬 뻔했다. 아니, 이미 들킨 걸까? 설이는 은정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카페에서 본 그 남자도. 며느리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한밤중이 되자 또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설인의 낮은 웃음. 은정은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살펴봤다.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후후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태준아, 걱정하지 마. 곧 다 끝날 거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태준. 그 이름이었다. 오늘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끝난다고 했다. 대체 뭐가 끝난다는 걸까? 은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확실했다. 며느리 설이는 배신자였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은정의 돈으로 그 남자한테 선물을 사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곧 끝난다는 말이었다. 대체 뭘 끝내려는 걸까? 은정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무서웠다.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 아들한테 말해야 한다. 빨리. 하지만 두려웠다. 아들이 믿어줄까? 증거가 충분할까? 그리고 설인이 발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은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설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제야 은정은 조금 안심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다. 그 유염한 표정, 남자와의 포옹, 차가운 눈빛, 그리고 위협적인 미소. 모든 게 악몽 같았다. 은정은 결심했다.
내일 아들을 따로 만나서 모든 걸 말해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다. 거의 잠을 못 잤다. 설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신데요. 설인이 다가와 은정의 얼굴을 살폈다. 그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은정은 이제 그 표정이 전부 연기라는 걸 알았다.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병원 예약 좀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은정은 식탁에 앉았다. 설이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가져왔다. 은정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전복죽 끓였어요. 몸보신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설이는 은정 앞에 죽그릇을 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은정은 그 죽을 바라봤다. 먹어도 될까? 혹시 뭔가 탄 건 아닐까? 어젯밤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곧 끝난다는 말.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먹을게. 은정은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은 좋았다. 하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불안감 때문이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엄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다. 민준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에는 은정과 설인만 남았다. 설이는 설거지를 하더니 거실로 왔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설인이 은정 옆에 앉으며 불렀다. 은정은 깜짝 놀라 설인을 봤다. 설이는 이상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이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아니, 너무 뜨거웠다. 은정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설인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설인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은정은 등골이 서늘했다. 그래. 나도 내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에요. 설이는 은정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사랑이 아니었다. 집착 같았다. 아니, 탐욕 같았다. 설이나 손이 아프구나. 좀 놓아줄래? 어머니, 저랑 계속 같이 있어 주실 거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협적이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딜 간다는 거니? 그냥 어머니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건강하셔야 해요. 설이는 은정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은정은 눈을 돌렸다. 알았어. 나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할게. 어머니, 제가 드리는 약이랑 영양제 잘 드셔야 해요. 알죠? 응, 알았어. 설이는 그제야 은정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은정은 손을 내려다봤다. 설인이 잡았던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그만큼 세게 잡았던 것이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설인의 말이 무슨 의미일까? 건강해야 한다는 말은? 어딜 가면 안 된다는 말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설인이 다시 은정을 찾아왔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은정은 식탁에 앉았다. 서리는 은정 옆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응, 먹고 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 숟가락 떠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서리는 이미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떠서 은정 입에 가져다 댔다. 자, 드세요. 은정은 할 수 없이 입을 벌렸다. 서리는 은정에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였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 밥도 드셔야죠. 제가 떠드릴게요. 서리나, 괜찮아. 내가 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너무 집착적이었다. 은정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서린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무서웠다. 식사를 마치고 은정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서린이 따라왔다. 어머니, 제가 이불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요즘 힘드시잖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서리는 안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베개를 털고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겉으로 보면 효심 깊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은정은 알았다. 저 뒤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침대에 누우세요. 서리나, 정말 괜찮아. 너도 쉬어야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서리는 은정을 침대에 눕히고 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은정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되었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고맙다.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없어, 괜찮아. 서리는 한참 동안 발 마사지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방을 나갔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과한 친절이 너무 이상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때가 되어 민준이 퇴근했다. 서리는 아주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우 구이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식사 중에도 서리는 계속 은정을 챙겼다. 고기를 구워서 은정 접시에 올려주고 쌈을 싸서 은정 입에 넣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오늘따라 더 챙기네요. 그러게. 고마운 며느리지. 은정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서린의 과한 친절이 무섭게 느껴졌다. 식사 후 서린이 다시 은정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약국에서 좋은 영양제 샀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대요. 서린은 작은 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캡슐 형태의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니? 비타민이랑 오메가 같은 거예요. 어머니 나이에 꼭 필요하대요. 매일 드세요. 서리는 알약 하나를 꺼내서 은정에게 건넸다. 은정은 그 알약을 바라봤다. 먹어도 될까? 혹시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지금 먹어야 하니? 네, 식후에 드시는 게 좋대요. 자, 물 여기 있어요. 서리는 물잔까지 준비해서 은정 손에 쥐어줬다. 은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린과 민준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은정은 알약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다. 잘 드셨어요. 매일 드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서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은정은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알약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했다.
혹시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밤이 되어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몸이 이상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겼다. 평소보다 더 졸렸다. 혹시 그 약 때문일까? 은정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깊은 잠이 아니었다. 몽롱한 상태였다.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 주무세요? 깊이 주무시네요. 설인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대답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설인은 침대 옆에 섰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래야 제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렸다.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설이는 그렇게 속삭이고 방을 나갔다. 은정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 약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은정은 두려웠다.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은 꼭 아들한테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정말 위험할 것 같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감겼고 의식은 흐려졌다. 은정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머리가 무거운 채로 잠에서 깼다. 온몸이 나른했다. 어젯밤에 먹은 그 약 때문인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것이다. 은정은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설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많이 주무셨네요. 제가 깨우지 않았어요. 푹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응, 고맙다. 은정은 소파에 앉았다. 몸에 힘이 없었다. 설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차예요. 은정은 차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어제 그 약을 먹고 난 후 몸 상태가 이상했다. 이제는 설인이 주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 나중에 마실게. 좀 뜨거워서. 그럼 식으면 드세요. 꼭 드셔야 해요. 설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은정은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실 생각이 없었다. 오전 11시쯤 설인이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저녁 재료 사야 해서요. 그래, 다녀오렴. 설인이 집을 나서자 은정은 재빨리 일어났다. 지금이 기회였다. 며느리 방을 더 자세히 뒤져봐야 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은정은 며느리 부부방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에는 화장대 서랍만 봤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봐야 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은정은 옷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별다른 게 없었다. 옷장 아래쪽 서랍도 열어봤다. 속옷과 양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청소가 잘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그때 침대 옆 협탁이 눈에 들어왔다. 은정은 협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책 몇 권과 안경이 들어 있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뭔가 걸렸다. 서랍 뒤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서랍을 완전히 빼냈다. 그리고 협탁 안쪽을 살펴봤다. 작은 가방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가방을 꺼냈다. 검은색 파우치였다. 손에 들어오는 크기였다. 은정은 숨을 고르고 파우치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작은 열쇠였다. 무슨 열쇠일까? 은정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두 번째는 서류 뭉치였다. 은정은 서류를 펼쳤다. 가장 위에 있는 건 적금 해지 서류였다. 은정 명의로 된 적금이었다. 금액은 3천만 원. 해지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3천만 원. 적금을 해지했다고?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금이 해지되었다니.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한 거지? 다음 서류는 보험 관련 서류였다. 은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보험금 수령인이 설인으로 되어 있었다. 은정이 사망하면 5억 원의 보험금이 설인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5억 원. 내가 죽으면. 은정은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리고 왜 수령인이 며느리지? 서류를 더 넘겨봤다. 다음에는 고가 시계 영수증이 또 나왔다. 이번 건 800만 원짜리였다. 그것도 은정명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은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다. 설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카페에서 본 바로 그 남자. 김태준.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다. 서로 껴안고 웃고 있는 사진, 입맞춤하는 사진도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아팠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사진 뒤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은정은 쪽지를 펼쳤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곧 끝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5억이면 우리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곧 끝낸다는 게 나를 말하는 건가? 나를 죽이려는 건가? 은정은 파우치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거였다. 그 돈으로 저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다. 은정은 숨을 고르려고 했다. 진정해야 한다. 지금 당황하면 안 된다. 증거를 다 모아야 한다. 은정은 파우치 안을 다시 뒤졌다. 맨 밑에 작은 약봉지가 하나 더 있었다. 봉지를 열어보니 캡슐 형태의 알약들이 들어 있었다. 어제 설인이 준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봉지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은정은 라벨을 자세히 봤다. 수면제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강력한 수면제였다. 수면제.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를. 은정은 이제야 이해했다. 설이는 자신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던 것이다. 몸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어느 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여서. 은정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무서웠다.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은정은 파우치를 다시 정리했다. 하지만 사진 한 장과 보험 서류, 그리고 쪽지는 따로 빼놓았다. 증거로 보관해야 했다.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파우치를 다시 협탁 안쪽에 테이프로 붙였다. 서랍을 제자리에 넣었다. 최대한 원래대로 복구했다. 설인이 눈치채면 안 됐다. 방을 나와 거실로 왔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했다. 바로 지금.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설인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설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응, 다녀왔구나. 설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곧 다시 거실로 와서 은정을 빤히 쳐다봤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야, 여기 있었어. 그런데 왜 숨이 차세요? 얼굴도 빨개지셨네요. 설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은정은 당황했다. 들킨 걸까? 운동 좀 했어. 스트레칭?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가신 건 아니죠? 설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정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왜 내 방에 들어가? 그냥요. 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요. 제가 나갈 때는 분명 닫았거든요. 설이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은정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 문이 저절로 열렸나 보구나. 바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은정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다. 보험 서류, 쪽지, 사진들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정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오늘 일찍 퇴근해서 엄마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설인이는 모르게. 잠시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데요. 5시쯤 일찍 갈게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곧 모든 걸 말할 수 있다. 아들이 믿어줄까? 증거가 있으니까 믿어줄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가 길게만 느껴졌다. 설이는 계속 은정 주변을 맴돌았다. 차도 갖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말을 자꾸 걸었다. 은정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설인이 은정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영양제 드실 시간이에요. 설이는 손에 알약을 들고 있었다. 은정은 그 알약을 봤다. 수면제였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오늘은 안 먹을래.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니, 그래도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설인의 목소리가 강압적이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정말 안 되겠구나. 내일 먹을게. 어머니. 설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 눈빛이 섬뜩했다. 은정은 뒷걸음질 쳤다. 왜 안 드시려고 하세요? 혹시 뭔가 아세요? 설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킨 걸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설이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여보,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응, 일찍 끝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은정은 방에서 나왔다. 민준을 봤다. 이제 말해야 한다. 모든 걸. 저녁 식사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설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음식을 차렸지만 은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준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낀 듯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둘 다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은정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다. 설인이 있는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 식사를 마치고 설인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은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 너랑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심각해 보이는데. 일단 나가자. 산책하는 척하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설인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랑 산책 좀 하고 올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둘이 얘기 좀 하고 올게. 민준이 대답했다.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았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걱정되게. 너, 내 와이프 서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린이가 왜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험 서류, 적금 해지 서류, 서린과 태준의 사진들, 쪽지.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던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내 와이프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 보험금 5억 원을 타려고. 그 돈으로 저 남자랑 도망가려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서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이 서류들 봐. 전부 엄마 명의야.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적금도 해지하고 보험도 들고 대출까지 받았어.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 봐. 은정은 수면제 봉지 사진을 보여줬다. 서린이가 엄마한테 영양제라고 속이고 매일 수면제를 먹였어. 엄마 몸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서린이 방에서 찾아냈어. 오늘 오후에.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리고 너희는 이혼해야 해. 이혼. 민주는 그 말을 되뇌었다. 결혼한 지 7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민준아, 지금 집에 들어가서 서린이를 대하기 힘들면 엄마랑 다른 데 가 있자. 일단 오늘 밤은. 아니요. 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는 일어섰다. 은정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린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서린이 일어나 웃으며 말했다. 다녀오셨어요? 오래 걸렸네요. 민주는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서린은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린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뭔데? 너 김태준이라는 남자 알지? 서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 나 그런 사람 몰라. 거짓말하지 마.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린과 태준의 사진을 보여줬다. 서린은 그 사진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어떻게? 우리 엄마 명의로 보험 들고 적금 해지하고 대출받은 것도 다 내가 한 거지?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답해.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 맞아? 민준이 소리쳤다. 서린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그래, 맞아. 은정은 숨이 막혔다. 직접 듣는 건 달랐다.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저 차가운 고백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리는 비웃듯 웃었다. 왜긴 왜야. 돈 때문이지. 나 이 집에서 7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착한 며느리 연기하고 지겨웠어. 정말 지겨웠다고. 서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냥 태준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야.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지.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 많으시고. 어차피라고?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리는 은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어차피 나이 많으시잖아요. 몇 년 더 사시면 뭐해요? 차라리 지금 보험금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게 낫잖아요. 은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너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쳤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들켰으니까.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서리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리는 그 눈물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여보, 아니 민준 씨. 사랑 같은 건 진작에 식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요즘 얼마나 멀어졌는지. 전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너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도 없었던 거야?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당신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서린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래서 태준이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나를 여왕처럼 대해줬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약속해줬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네. 처음에는 그냥 수면제로 조금씩 약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려고요. 은정은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태연하게 살인 계획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수면제를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미친. 정말 미친년이구나.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경찰 불러요. 당장.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리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요. 경찰은 안 돼요. 왜 안 돼? 너 지금 살인 미수야. 당연히 신고해야지. 민준 씨,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서린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민준은 손을 뿌리쳤다. 너랑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경찰이 와서 조사할 거야. 민준은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서리는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다. 은정과 민준은 깜짝 놀라 따라갔다. 서린이 칼을 들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서린아, 제정신이야? 칼 내려놔. 싫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7년을 참았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서린아, 진정해.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린은 칼을 휘둘렀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끝났네요. 정말 끝났어. 서리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은정은 알 수 없었다. 경찰이 들어왔다. 민주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서린을 체포했다. 서린은 끌려가면서도 은정을 돌아봤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린이 끌려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서린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아,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은정은 아들을 안아줬다. 민주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상처는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며느리의 음모를 밝혀낸 게 감사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서린이 경찰에 연행된 지 3일이 지났다. 은정과 민주는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휴대전화로 찍어둔 사진들, 영수증들, 그리고 서린이 숨겨놓았던 파우치까지.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다. 서린은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었다. 태준과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정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다. 서린은 은정의 도장을 몰래 복사해서 각종 서류에 위조 날인을 했다. 은정 명의로 만든 카드만 5장이었다. 대출도 3곳에서 받아 총 7천만 원이 넘었다. 적금 해지와 보험 가입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1억 원이 훨씬 넘었다. 엄마, 이거 전부 형사 고소할 수 있대요.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까지. 민준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와서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고소해야지. 저 아이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서린이가 태준이랑 짜고 한 거래서 태준이도 같이 처벌받을 거래요. 그래야지. 둘 다 똑같은 범죄자야.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가슴이 아팠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서린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태준도 공범으로 입건되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결국 모두 인정했다. 검사는 은정과 민준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서린 씨는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태준 씨도 공범으로 같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서린 씨는 10년 이상, 태준 씨도 7년 이상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10년.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 선 서린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화려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만 남아 있었다. 검사가 서린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다. 어떻게 은정의 도장을 훔쳤는지, 어떻게 카드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수면제를 구했는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7년 동안 속이며 재산을 착취했고 급기야 살해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서린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은정과 민주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며느리의 살인 계획, 7년간의 사기극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은정은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준이 곁에서 지켜줬다.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은정과 민주는 앞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린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7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에 이르기까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서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12년. 법정이 술렁였다.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공범 김태준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린과 눈이 마주쳤다. 서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저 눈물도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서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은정은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7년 동안 나를 속였잖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그게 욕심이니? 그건 범죄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 알아요. 은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민준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살던 아파트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은정은 서린이 쓰던 방을 들여다봤다. 깨끗하게 비워진 방.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은정은 문을 닫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한 달 후 은정과 민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좋았다. 엄마, 여기 좋죠? 응, 좋구나.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민주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봤다. 은정은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쉽지 않았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서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은정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은정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은정 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여기 오는 게 즐거워요.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웃음이었다. 가식 없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고 집에 왔다. 엄마, 제가 소개팅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은정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당연히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렴. 엄마 괜찮으실까요? 제가 또 결혼하면.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너도 행복해야지.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다. 은정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1년이 지났다. 민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 며느리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은정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며느리를 지켜봤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새 며느리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잘해보자꾸나. 결혼식 날 은정은 행복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도 행복해 보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다. 며느리의 배신, 목숨을 위협받던 그 공포, 모든 걸 이겨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은정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평화로운 날이. 은정은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는 좋은 꿈만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 설이는 교도소에서 12년을 보낼 것이다. 긴 시간이다. 하지만 그게 정이었다. 은정은 더 이상 설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잊기로 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아픔도 지나간다. 은정은 이제 그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환한 햇살에 눈을 떴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새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새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응, 나갈까?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은정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웃는 며느리의 진실. 그건 악몽이었다. 하지만 이제 악몽은 끝났다. 은정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진짜였다.